네, 안녕하세요. 일부를 맡은 재개발 연구의 전영진이고요. 저는 주로 중개사 대상의 수업을 많이 해와서 일반인 대상의 수업을 좀 많이 해온 편이 아니어서 좀 어색하긴 한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와 그다음에 현재의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재개발 투자할 때 과거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내년부터 헤럴드랑 같이 내 집만의 라이브 스쿨을 진행하거든요.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라이브로 수업 들으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제가 드릴 말씀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만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이 부동산에서 아주 큰 축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뭐 몇 년 만에 집을 뭐 어떻게 마련한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뉴스가 좀 맥락이 좀 애매하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사실 지금 뭐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내일 바로 몇백만 원만 가지고 집 살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5년 만에 30년 만에 이렇게 집을 산다는 건 사실 좀 어떤 기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론사랑 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 이런 뉴스들을 볼 때 전반적인 트렌드의 방향을 읽어야 되는 거지, 이게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를 좀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많이 망설이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해서 매매 가격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당연히 뭐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하면 되는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 항상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고점에,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사이클을 읽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이 정도쯤은 고점인데라고 생각을 해서 갔더니 더 오르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다음 또 거꾸로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샀더니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1위 1비를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그 판단을 하기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그냥 앞으로의 트렌드를 읽는 거라고 봐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그런 걸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음마아파트, 압구정, 개포주공의 아파트 가격인데, 2000년도에 한 2억대 음마아파트 했는데 2009년도에 한 10억 정도 갔죠. 그래서 2000년도를 비교해서 봤을 때 2009년까지 한 480% 정도 올랐어요. 물론 아시겠지만 지금 더 올라 있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또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는 올라가는 쪽이었다는 거죠.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큰 과거로 가보면, 우리가 부동산에 많이 뛰어든, 제가 처음에 부동산 배웠을 때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좀 뭐 안 좋은 거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러는 거는 뭐 별로 좋지 못한 직업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인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에 부동산에 입문자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제가 지나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를 보면 통계 좀 더 봐보면 2000년도부터 2006, 7년 여기까지만 보면은 지금 전국 평균이 8%, 3% 이렇죠, 그죠? 이때가 어느 때냐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했던 시기예요. 이때 부동산 업계에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죠. 근데 사실 전국 단위 8%지만 서울은 15%거든요.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서울 15% 일대를 다시 또 뒤돌아가 보면 음마아파트가 2억에서 10억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 3%, 3%, 4% 간 게 결국 음마아파트를 400%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고 2002년도 말고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78년도로 가볼게요. 78년도 몇 프로죠? 78년도는 48%예요. 전국 평균이. 근데 48%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서울은요? 135%예요. 저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여기 있으신가요? 네, 저는 기억을 못해요. 저는 그때 한참 말을 배우고 있었을 때라.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무섭게 올랐대요. 저 때가 이제 막 장영자 씨가 돈 벌고 뭐 이랬던 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도에 올랐던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저 때는 또 군사정권의 유신체제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88년도에 또 다시 27%, 89년도 31% 이렇게 올랐죠. 그렇게 78년도 한 번, 88년도 한 번, 그리고 98년도에 한번 폭락을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서프라임이 아니죠. IMF 때죠. IMF 때. 그리고 이게 없는데
2008년도에 한 번 또 폭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주글라 파동이 정확하게 많이 들었어요. 10년마다 한 번씩 어떤 변곡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의 큰 폭등, 두 번의 큰 폭락, 그 다음에 조정, 그다음 2018년도에 한 번 다시 한 번 폭등을 했고요. 이제 우리는 다시 또 2028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트렌드로 갈 거냐 이제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다시 아주 먼 얘기로 가보면 이게 2070년도 저는 지구상에 없었을 텐데 이때 이 기사를 한번 좀 가져와 보면 그러면 면목동 얘기거든요. 화양동 얘기인데 20평짜리가 지금 200만 원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평당 200이 아니고요. 그냥 채당 20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땅을 사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일대는 지금 현재 가격이 2종이거든요. 한 3천 안팎해요. 좀 비싼 건 한 3,500? 건축이 잘 지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20평짜리만 6, 7억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를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동지구 개발이죠. 옛날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개발들이고요.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큰 변수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본 바로는 정치하고 상당히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아보니. 그래서 어떤 중앙정부가 바뀐다거나 지방정부가 바뀐다거나 입법 조직이 바뀐다거나 했을 때에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전 유동성이라고 보거든요. 유동성이 얼마큼 많이 풀리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데 근데 유동성 부분은 차치하고 이쪽 부분을 보면 내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입법부를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11월 달에 대선이 있죠. 그래서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미국 금리를 못 올린다고 하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약간 정치적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마 대선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를 쉽게 못 올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변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변수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닥쳐 있다. 일본 사례를 제가 이제 부동산에 있어 보니 많은 그 하락론자들, 저는 하락론자도 별로 맞지 않다고 보고 상승론자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어떤 한 주장을 오랫동안 하면 그냥 그 주장이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디언 기후제죠. 인디언들이 비 오라고 제사를 지내면 비가 오나요? 비가 100% 오죠. 예, 올 때까지 지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락론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까지 얘기하면 언젠가 떨어지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제 주변에 계셨던 하락론자들, 매스컴에 나왔던 분들이 일본을 닮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일본을 갔다 왔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다시 또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갔다 왔는데 놀러 갔다 온 게 아니고요. 현장이 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근데 생각보다 일본의 가격이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싼데 아주 유명한 곳이 있죠. 타마 신도시라고 있어요. 그때 다시 제가 만들었던 신문에 실었던 건데 여기가 지금 타마인데 타마 뉴타운을 가보면 20년 전에 24평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LH공사 같은 조직에서 통매입을 해버렸고 그거를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방 3개짜리 24평 정도 기준했을 때 보통 거기 한 27평짜리가 많은데 27평 기준했을 때 임대료가 무보증이 50이에요. 그 엄청 싼 거죠. 근데 그 잣대를 들이밀면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록봉기나 신주쿠는 원룸이 있으면 30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논할 때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를 하니까 외곽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울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래 왔다는 거죠. 이게 제가 2006년도쯤의 기사인데 옛날 기사예요. 요즘은 뭐 이런 신문들 안 보죠. 옛날 기사인데 요때 당시에 저희 신문에 올렸던 기사 내용을 보면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이걸 확대해 보면은 용산이 얼마였냐면 저기에 보면 한 6억 갔다고요. 그로부터 1년 후에 9억 정도까지 올라가요. 막 7억까지.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20억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변곡점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거냐,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성수동 같은 경우도 확대를 해보면, 한 4억 2천대였는데, 지금 저기도 지금 한 3, 4배? 한 5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나서 2007년, 2008년도에 부동산이 미쳤다, 뭐 이런 얘기들, 모델하우스에서 줄이 이렇게 쓰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다 알려진 얘기들인데,
저의 추측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2028년 이전에 어느 한 타이밍에 이런 현상이 한번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급 물량이 너무 없다는 거죠. 문제는 외곽이 아니고 서울시 안쪽에